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소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외모 정병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처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여러분, 저는 기초까지 다 마친 상태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 줄 건데요. 파운데이션 발라주기 전에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프라이머부터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를 손가락 체온으로 살살 녹여서 나비존에 발라줄게요. 코망울에도 발라두고, 이런 미간 쪽에도 유분기가 많으니까 이런 데도 발라두고, 프라이머는 피부에 한 겹 깔아준다는 느낌보다는 모공을 채우기 위해서 바르는 거니까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안 바른 쪽 피부하고 피부 두께가 좀 일정한 느낌이 들게 발라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프라이머 발라두고 입술에도 립밤 살짝 올려둘게요.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눈썹 커버부터 일단 해둘게요. 왜냐면 이걸 좀 어두운 색깔로 쓸 거기 때문에 파데 올리기 전에 한 겹 깔아두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밑에 쪽에도 깔끔하게, 또 너무 처져 있어서 깔끔하게 커버를 해둘게요. 외모 정병 메이크업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컬러 특징이 블루 핑크 계열의 베이스를 까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BDL의 블루톤 베이스를 얼굴에 먼저 한 겹 깔아둘게요. 진짜 얇게 한 겹 깔아두고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이 부분이 진짜 그림자가 전 잘 지거든요. 이런 데도 깔끔하게 컬러를 올려줘야 돼요. 우선 비교를 위해서 반쪽만 발라봅시다. 이렇게 반반 비교하려고 발라봤는데 확실히 블루 베이스를 한 겹 까니까 피부 자체가 시원한 느낌으로 됐죠. 사실 저도 외모 정병이 있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 이미지를 보고 좀 찔렸어요. 근데 저는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자기 자신의 단점을 커버해서 내가 좀 자신감을 극복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굴하고 목 컬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외모 정병 이미지처럼 만들려면 얼굴 톤하고 목 컬러까지 맞춰줘야 이제 완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목에다가도 발라줄게요. 더워져서 얼굴에 열감이 찬 상태거든요. 미스트 조금만 뿌려줄게요. 멀리서. 이제 베이스를 올려줄 건데 지베르니 17C 포슬린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여기 이미지에 파데는 무조건 17호 돼 있기 때문에 저도 17호 베이스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스파츌라 평소에 쓰던 거 말고 다른 걸 썼더니 어색한데요? 약간 핑크 베이스인 것 같아요. 이 파운데이션 처음 써보는데 굉장히 쫀쫀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쿨톤병 이런 거 있었지 않나요?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제가 염색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머리가 숱도 없고 얇은데 헤어 컬러가 밝으니까 머리가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둡게 톤 다운 해줬습니다. 이제 컨실러를 발라줄 건데 오늘 이 컨실러 팔레트를 사용해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붓이 좀 너무 건조한 상태라서 손바닥에 미스트를 한번 칙 뿌려준 다음에 적셔서 붓을 좀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해줄게요. 일단 이 하늘색 컬러, 핑크색 컬러 섞어서 얼굴에 볼륨감 주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이마 쪽이나 제가 미간도 통통한 게 좋아서 이렇게 눈 밑부터 팔자 위에까지, 그 다음에 입 밑에 여기도 밝혀줄게요. 턱 끝에도 핑거 퍼프로 밀착시켜줄게요. 웨이크메이크 페일 클리어 이걸로 얼굴 외곽 쪽에 쓸어주고 눈썹 위에도 털어줄게요. 오늘은 페리페라 쿨 그레이 컬러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이미지에 보니까 눈썹을 연하게 그렸더라고요. 저도 연하게 그려볼게요. 근데 이 그 외모 정병 메이크업 그 이미지가 섀도우만 빼면 되게 이상한 메이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특징들이 뭔가 제가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들이랑 비슷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어릴 때 외모 가지고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좀 놀림 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모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중안부가 길잖아요. 또 초딩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외모에 이상한 점은 잘 집어내는지 애들이 저보고 징징이라고 엄청 많이 놀렸거든요. 그리고 턱이 네모나고 하얘니까 식당맨 이런 거, 그런 외모적인 별명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시즌 메이크업에 흥미가 생기면서 얼굴에 좀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 그려두고 컬러를 좀 완전히 빼주기 위해서 브로우 마스카라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아무튼 저는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메이크업을 시작한
것도 있긴 하지만 메이크업 했을 때 얼굴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스타일도 돼볼 수 있고 저런 스타일도 돼볼 수 있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저한테 딱 착붙으로 예쁜 메이크업만 하기보다는 이런 톤의 메이크업도 해보고 저런 톤의 메이크업도 해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눈썹 컬러 이 정도로 빼놓고 눈썹 모양을 조금만 더 정돈해서 따듬어 줄게요. 컨실러로. 와, 이 컨실러가 어둡게 느껴지다니. 이제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위에 것만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외모에 관한 그런 별명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진짜 초딩 때부터 들어왔던 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중딩 때는 그래도 여중을 나왔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놀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엄청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갔는데 이제 같은 동아리의 오빠들이 저한테 어느 날 평면 TV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거 듣고 너무 속상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극복을 했지만 친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여서 뭔가 좀 씁쓸했죠. 근데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반전이 없는 얼굴을 처음 봤잖아요. 그때 정말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너무 괴물 같아서. 근데 오히려 그 얼굴을 자주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외모 컴플렉스? 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 놀림은 받았지만 제 스스로 뭔가 내가 예쁘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면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그런 외모 정병이 극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외모 정병 메이크업 할 때 콧대벽 칠해놓은 회색을 해줄 건데 브러쉬를 선택할 때 좀 단단한 것보다 이런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택하면 쉐딩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연하게 음영을 한번 넣어놓고 이제 라인을 잡을 때는 단단한 브러쉬로 바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이홀 쪽에 음영을 넣어두고 저는 이제 중안부 정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자로 그려버리면 초등학교 때 별명 징징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약간 모래시계 형태로 쉐딩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홀쭉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쪽으로 탁탁 쳐서 넣어두고 그리고 이 미간 쪽은 넓어야 돼요. 넓게. 코 쪽은 V자로 끊어서 쉐딩을 넣어두고 여기 가운데는 한번 이렇게 지나가서 확실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조금 더 또렷하게 코 모양을 살리고 싶다 이러면 이제 좀 더 단단한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코 모양을 조금 더 또렷하게 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코 망울을 조금 더 작아 보이게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이 부분 수염 자국 같은 꼬질꼬질 쉐딩 요 코 밑에 비즈 부분에 쉐딩을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이 외모 정병 메이크업에서 아이 메이크업 특징은 태양별이에서 영감받은 연보라색 섀도우와 핑크색 눈밑 치크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클리오의 슈가 애프터눈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런 연보라색이 들어있는 그런 팔레트로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외모 정병 메이크업처럼 안 보이려면 영역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미지에서는 그 쌍꺼풀선 위까지 눈썹과 눈 가운데까지 섀도우를 발랐잖아요. 이러면은 눈이 너무 부어 보이기 때문에 이 컬러 베이스로 깔아줄 건데 그 쌍꺼풀 라인 한 1mm 위 정도까지만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빡 떴을 때는 섀도우가 안 보여도 되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도 같은 컬러를 발라줄 건데 발라줄 때 끝에까지 바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까지만 발라준다 생각하고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컬러 눈 끝에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 살짝 음영감을 추가해줄게요. 발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충분히 브러쉬를 턴 다음에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살짝 음영감을 추가해서 넣어줄게요. 요 애교살 쪽에 톤 다운 시키는 게 트렌드잖아요. 요 컬러 이렇게 애교살 위에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눈 밑에 애벌레 종량같이 펜슬로 찍 그어놓은 애교살 요 컬러. 근데 너무 도톰하게는 아니고 쪽부터 중간까지 일자로 가볍게만 쫙 얹어주면 돼요. 너무 두껍게 발라버리면 애써 톤 다운한 의미가 없어지니까 살짝만 밝혀주면 될 것 같고 애교살 눈밑 애벌레 종량같이 펜슬로 찍어놓은 애교살이 이 애교살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컬러로 그림자를 그려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살짝씩 위로 좀 업해서 그려주면 너무 애벌레 종량 같은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도톰한 애교살 위에까지 조금 올라와줘요, 그림자를.
중안부가 긴 사람들은 애교살 그림자를 안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봐봐. 여기 애교살 그리는 게 훨씬 이쪽이 좀 짧아 보이지 않나요? 이 부분도 애교살 종량을 그려볼게요. 블러셔를 중간에 발라가지고 좀 메이크업 톤을 맞춰볼 거거든요. 블러셔는 이 클리오 뮤티드 베리 사용해서 블러셔를 올려볼게요. 일단 핑크색 눈밑 치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리로 핑크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밑부터 이어서.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 비해서는 뭔가 좀 착한 느낌? 이게 그렇게 어두운 컬러가 아닌데 베이스를 너무 밝게 밝혀버리다 보니까 좀 더운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 또 정신 나갈 듯한 뽀용한 연보라 색깔이 있잖아요. 이 컬러 좀 묻혀서 앞볼 쪽에만 살짝 올려봅시다. 도전이다, 도전. 오, 이렇게 뽀용하게 올리는 게 더 얼굴 톤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광대 쪽으로 가면은 넙대대해 보이니까 코 중간 그리고 눈 요 끝에 요 영역에 발라두고 블렌딩 할 때는 안 묻어있는 뒤쪽으로 살살살 블렌딩 해줄게요. 또 코끝에도 발라줘야 된단 말이죠. 턱 끝에도 발라줘야 돼요. 얼굴 굉장히 좀 뽀용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클리오 프로 싱글 섀도우 다크 가나슈 요거 팔레트 살 때 증정으로 받은 거거든요. 아이라인은 특별히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우와, 이것도 엄청 매끈하고 또렷하게 잘 발리는데요? 맞죠? 깔끔하게 잘 발리네. 아이라인 얇게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쿠팡에서 엄청 싸거든요. 한번 사보세요. 이거 브러쉬 되게 좋아요. 브러쉬 기장도 적당하고 단단해서 이런 젤 타입의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릴 때 되게 잘 돼요. 이 정도로 아이라인 그려주면 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컬러하고 이 컬러를 섞어서 언더라인을 그려볼까요? 언더라인에는 아무래도 약간 붉은 느낌이 추가된 게 예쁘니까 팔레트에 이 컬러 묻혀서 눈 앞쪽부터 속눈썹 사이사이에 컬러 채워주고 그리고 아이라인이랑 살짝 겹쳐서 쭉 빼줄게요. 눈 앞쪽부터 목은 희끗희끗한 부분 채워주고 그다음에 아이라인 겹쳐서 끝까지 빼줍니다. 자, 그리고 팔레트에 이 컬러 이렇게 화이트하고 핑크가 섞인 펄이거든요. 이거를 쌍꺼풀 위에 콕 찍어서 살짝만 퍼뜨려줄게요. 눈 너무 앞쪽까지 그리고 너무 눈 위까지 퍼뜨리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엄청 국소 부위에만 톡톡톡 얹어줘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고딩 때 평면 팁이라는 말을 들었지 했잖아요. 그 평평했던 눈이 이렇게 가운데만 발라주면 곡선이 생긴 것처럼 헤이크를 줄 수가 있어요. 평면 팁이라는 별명은 이렇게 얼굴을 옆으로 봤을 때 좀 요런 데가 살짝 납작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별명을 또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애교살에는 요 펄 있잖아요. 요거를 얹어줄 거예요. 얘를 애교살 위에 눈 앞쪽부터 중간까지만 톡톡톡 올려줄게요. 오, 예쁜데요? 팔레트에 이 하이라이터 컬러 클리오 이 팔레트에는 항상 이 하이라이터 컬러로 쓰기 좋을 만한 이 흰 컬러가 있잖아요. 코끝에 이렇게 약간 일자로 전 발라주는 걸 좋아하니까 하이라이터를 넣어두고요. 여기 눈 앞부터 여기 눈 데인드한 존에 싹 쓸어서 밝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콧대도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여기 다크서클 그림자도 커버가 되면서 얼굴이 입체적이어 보이죠? 너무 화이트한 느낌은 아니고 핑크가 적절하게 섞여있기 때문에 엄청 아이 메이크업이랑 조화롭게 예뻐요. 그 다음에 또 펄 하이라이트가 들어있거든요. 자, 1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주름 부각 없이 매끈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핑크 펄이거든요. 얘를 브러쉬에 묻혀서 똑같이 끝에 발라주고 그리고 눈 앞쪽에도 발라줄게요. 핑크도 있으면서 아주 미세하게 라벤더 느낌도 나거든요. 이거 쿨톤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인데요. 이렇게 섀도우까지 끝났고 이제 마무리 파우더를 해줄 건데 오늘 요 투슬래시포 신상 파우더를 사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케이스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간지 그 자체 안에 이 퍼프가 굉장히 좀 낯설게 생겼어요. 되게 얇고 손잡이가 없는 퍼프거든요. 좀 어색하긴 한데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봐요. 일단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살짝 쓸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윗부분에 좀 묻어 나오거든요. 제형이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손등에다가 양을 덜어준 다음에 되게 얇고 좀 촉촉하게 발리는데요. 일단 손등의 느낌은 그래요. 코 옆쪽에 발라두고 일단은 두껍게 발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주로 사용하는 삐아나 어바웃톤 그런 파우더보다 블러 처리되는 느낌은 확실히 조금 덜해요. 얹자마자 확 뽀송해지는 그런 파우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매끈하고 촉촉하게 발려요. 고급진 피부결 같은 느낌? 버석버석한 느낌은 확실히 덜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에도 이렇게 표정을 지었을 때 당기거나 건조한 느낌이 덜해요. 입 밑에도 살짝 밝혀두고 이렇게 이마하고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 이게 블루 컬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르고 나니까 얼굴에 반사판 것처럼 좀 되게 화사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오늘 또 마스카라의 특징이 뾰족뾰족 나눠진 벌레다리 속눈썹이 또 포인트거든요.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벌레다리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좀 L자로 심하게 꺾어서 이렇게 뷰러를 해줄게요. 뿌리 쪽에 힘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속눈썹이 딱 위로 솟거든요. 그리고 언더도 벌레 다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속눈썹 뷰러를 사용해서 언더를 확실하게 이렇게 눌러줄게요. 오늘 에뛰드 마스카라 사용해서 속눈썹을 올려둘게요. 이 마스카라 액을 묻힌다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이렇게 가닥가닥 모아서 벌레 다리 속눈썹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가닥가닥 모아주는 속눈썹요.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난 이렇게 모으는 거 좋던데? 제가 이 가닥가닥 속눈썹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중안부 정병 징징이들은 속눈썹이 너무 풍성해서 이 쌍꺼풀 선이 안 보이게 되면 또 위에 눈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중안부가 완전 길어 보인단 말이죠. 속눈썹을 가닥가닥해서 이 사이사이에 쌍꺼풀 선을 노출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갈한 모양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진짜 사람들 이런 희한한 단어 잘 만들어낸다.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 만들어줬어요. 자, 중안부 정명의 끝판왕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중안부 짧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요 제일 밝은 브로우 카라를 언더 속눈썹 끝에 발라줘요. 뿔이 가까이 바를수록 좋긴 좋아요. 그 언더 점막이랑 컬러 구분이 안 되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이거든요. 점막에 좀 하얗게 칠하는 그런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 약간 눈 밑 트임한 효과를 주려고 그렇게 바르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둔 다음에 언더 마스카라를 바를 때 속눈썹 끝에만 언더 마스카라를 발라주는 거예요. 뿌리 쪽은 바르지 말고 중간부터 끝에 쪽에만. 이거 연습만 많이 하면 실제로 봐도 약간 어색한 느낌 덜 하거든요? 써먹기 괜찮아요. 이렇게 언더에도 벌레 자리를 만들어두고 아까 브로우 마스카라 발라두고 그 위에 마스카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길이 연장도 훨씬 많이 돼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해두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아까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사용했던 퍼프로 입술 컬러부터 커버를 해두고요. 제가 쿨한 메이크업 할 때 제일 베이스로 많이 바르는 게 이 에뛰드 포근 픽싱 틴트거든요. 중에 10호 너뮤 설레 핑크, 핑크와 시멘트가 적절히 섞여 있으면서 입술 컬러 착색이 잘 커버되더라고요. 얘를 베이스로 깔아둬요. 이렇게 발라두고 또 외모 정병 메이크업에서 또 빠지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짜장면 먹은 것처럼 입술선 위로 퍼트려 놓은 오버립, 인중에 갈색으로 칠해 놓은 건 포인트. 클리오 벨벳 립 펜슬 헤이즐넛 토프. 짜장면 먹은 것처럼 입술선 위로 오버립을 해볼게요. 여기 입술 위쪽에 이 부분, 파진 부분을 음량을 딱 넣어줘야 입술이 까져 보이면서 도톰해 보이거든요. 여기 코끝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또 까맣게 칠해주는 게 제 맛이란 말이죠. 갈색으로 칠해가지고 코가 짧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인중도 좀 진해 보이게 살짝 선을 그어줄게요. 인중이 좀 진해 보이죠? 옆쪽에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두면 입술이 좀 더 자연스럽게 도톰해 보이게끔 페이크를 줄 수 있어요. 이 짜장면 먹은 것처럼 되는 게 내가 오버립을 그려줬는데 또 내 입술 선이 있어. 그러면은 너무 티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오버립 한 게. 내 입술 선은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커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내 입술 선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줘야 완벽한 오버립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에뛰드 슈가 컬러링 젤리밤 9호 베리 프로스트 이거를 발라줄 거거든요. 이거 입구가 되게 좀 바르기 편하게 돼 있긴 한데 그냥 발라버리면 제가 커버해둔 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살살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름이 세로로 나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문뜨기보다는 세로로 발라줘야 요플레 현상처럼 뭉치는 게 덜해요. 위에는 가운데 위주로 도톰하게 얹어둘게요. 이런 느낌으로 립은 딱 은은하게 발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머리만 정리해주고 바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오늘은 외모 정병 메이크업 막차 탑승을 저도 해봤는데요. 사실 웃으면서 외모 정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심각한 주제긴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살면 외모 정병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찾고 오히려 안 꾸몄을 때의 모습도 어느 정도 좋아하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내 단점을 좀 극복하는 거, 그런 거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